황혜호 씨 사태는 우리 연예계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소신 발언을 좀처럼 하지 않았던 박명수 씨. 본인도 학폭의 피해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대쪽같이 예능 31년을 보냈다.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가 있으면 자신의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 아이가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시스템이 잘 정비돼야 된다. 학폭이 일어나는 거 보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냐. 기사 한 줄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는 지나간 일이 아니다. 피해자에게는 가슴속에 평생 남는다. 찾아가서 사과하고 피해자가 진심을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 했냐면 나중에 학폭 피해자가 피눈물 흘릴 것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범죄. 그건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소신 발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꼭 누굴 찍어서 말한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한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진심을 느낄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번에 팬텀싱어 4가 방송이 됩니다. 이 팬텀싱어 굉장히 유명한 오디션입니다. 자, 팬텀싱어는 국내 최초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 결성 프로젝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포레스텔라 출신이 누굽니까? 김연아 씨의 남편인 고우림 씨가 포함되어 있죠. 이 고우림 씨도 팬텀싱어 4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팬텀싱어 4도 무려 6개월 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방송까지. 그런데 이 프로그램 PD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연자 리스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오랫동안 제작 기간을 가졌다. 출연자에 대한 다각도에 대한 확인 작업 거쳤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게 발견되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한다면 한쪽의 입장에 서지 않고 피로도를 최소화하도록 약속하겠다. 어느 프로그램이라고 어느 제작자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생각나고 연상되는 사람이 있죠. 빠른 하차를 해야 했음에도 질질 오랫동안 끌고 갔던 프로그램 바로 불타는 트롯맨이 연상이 됩니다. 그 제작자인 서혜진 PD도 연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텀싱어 4보다도 아무래도 불타는 트롯맨의 준비 기간이 더 길었을 겁니다. 제작비도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출연자 리스크 문제 서혜진 PD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예방하지 못했고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탑 7이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오는 14일 날 진행을 하죠. 그런데 누가 참석하나요? 당연하게 1등 손태진, 신성, 민수연, 김중현, 박민수, 공훈, 애녹이 모두 참석합니다. 경연을 마친 소감, 향후 활동 계획을 전달하는데 이번 간담회에서 서혜진 PD 및 제작진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기자간담회거든요.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참석을 할 겁니다. 서혜진 PD가 언론과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즐겨합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도 기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했고요. 또 미스터 트롯 같은 경우에는 경연 중반에도 했습니다. 또 경연이 끝난 다음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혜진 PD를 사석에서 만나면 기자들에게 그렇게 잘합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인사도 아주 잘하고 저도 서혜진 PD랑 인사를 해보면 서혜진 PD가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해서 제가 더 허리를 숙여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깍듯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혜진 PD가 이 기자 간담회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미스터 트롯 때부터 종영 간담회에는 제작진이 참석 안 한다. 왜? 종영 간담회는 탑 7이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논란 때문에 특별히 불참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서혜진 PD가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했을 경우 아무래도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들의 질문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탑 7 보다도 서혜진 PD에게 질문이 더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질문은 아니겠죠. 서혜진 PD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이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라는 약간 핑계를 들어서라도 이번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칼럼에도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혜진 PD의 판단 착오 그리고 착시 현상을 지적했는데요. 서혜진 대표가 초반에 시청자들을 어려워할 줄 아는 겸손한 태도만 가졌다면 이토록 논란을 키우지 않았을 것이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거의 모든 매체가 불타는 트롯맨과 황영웅을 부정적으로 평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찰나의 결정이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최소한 일주일 넘게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 장고의 악수가 스스로를 자초하게 만들었다. 이런 따끔한 지적입니다. 심지어 서혜진 PD는 일각에서 그 과거까지 털리고 있습니다. 서혜진 PD가 뭐 송포유,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를 연출할 때 학교 폭력 가해자를 미화해서 2차를 가했다. 이런 논란 있었다. 이번에도 괜찮아 괜찮아라고 자만하면서 판단 착오를 일으킨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있습니다. 서혜진 대표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시련이다. 아픔이다. 우리에게 이 난관이 부딪혔을 때 이전까지의 판단을 중지하고 자신의 인식 능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봐야 한다. 그렇죠. 모든 사고에 있어서 다 본인이 맞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서혜진 PD처럼 국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본인이 만들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고 사랑받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현상에 대한 것들을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연 그렇게 했을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자문을 구했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일장일단이 있긴 하지만 겸허와 교만에서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은 전자다. 겸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타는 트롯맨 지금 오히려 놀랍게도 미스터 트롯보다는 판매율이 낮습니다. 더 좋습니다. 토요일 300석, 2회차 공연은 한 1000석 남았네요. 3회차 공연입니다. 이것도 한 700~800석? 미스터 트롯보다 좀 더 상황이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잡음까지 없었다면은 불타는 트롯맨이 미스터 트롯을 눌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청률도 그렇고 화제성도 그렇고. 하지만 이렇게 서혜진 PD의 잘못된 자충수로 인해서 불타는 트롯맨은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은 현재 지금 위기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스피노프 프로그램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 콘서트는 더 안개 속이다. 두 번째, 서혜진 PD는 대중들에게 얻은 이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타는 트롯맨 시즌2 깊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3. 곧 있을 시사 프로그램에서 황영웅에 대한 취재는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또 어떤 식의 스토리가 나올 것인가? 또한 황영웅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사과를 했을까? 현재 진행형일까? 4. 불타는 트롯맨이든 미스터 트롯이든 트로트 오디션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